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해열시 그 이름풀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풀이 할 때는 항상 그 사주를 먼저 분석을 해서 사주에서 부족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름에서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름 장명이라든가 이름 감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주를 분석을 해야 돼요. 큰 틀에서 사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이름을 먼저 보시면 경신년, 경진월, 을축일, 갑신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을 보시면은 일단 먼저 많은 오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느 8글자 중에서 어느 오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금이죠. 하나, 둘, 셋, 넷. 자, 넷에다가 지장간에 보면 여기 축속에 신금도 있죠. 이렇게 되면 금기운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관. 이렇게 관이 강하면은 그 다음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 이때는 여기에 보면 이제 식신상관이 불인데 불이 없죠. 그럼 이 불이 있어갖고 불이 이 금을 제어해 줘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이 금 입장에서는 이 칼들은 나를 사정없이 치러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화가 지금 없다는 거야. 즉, 이 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 들면서 건강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에도 많이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야. 나를 치는 이렇게 기운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당연히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 사주에서 이제 제가 지금 진과 축토가 제가 있는데 이 남자 사주에서 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여자를 한번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여자를 사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사주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게 지금 식신상관이 없죠. 식신상관은 반드시 여기에 보면 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시에 들어가 있고 열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기운은 나를 생해주는 이 사주가 여기 이제 겁재는 있지만 나를 생해주는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한 사주인데 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름을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 고려해서 장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장간은 이제 다 아시죠? 특징을. 자, 오늘은 이제 12신살에서 연지를 가지고 12신살 보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요 신자진에서 신은 지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살. 신자진에서 진은 화계. 그 다음에 축은 이제 반한살. 이렇게 해서 12신살에서 이 사람은 역마성이 강하다고 봐야죠. 역마성. 그 다음에 어떤 공직에 있을 때는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다는 거예요. 반한살이 있다는 거는. 또 때로는 이 화계는 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로움을 어떤 총명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신살에서 보면은. 자, 이제 그렇게 보고, 이름 감정할 때 이제 우리가 사주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대운에서 얼마나 받쳐주는지 그걸 보셔야 돼. 여기서 지금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화운이 20년 동안 여기 딱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운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중간에 이게 이 사회생활을 가장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할 30년 동안, 요 30년 동안 금이 온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금이 이게 흉운이야, 흉운. 그럼 63세까지는 금기운이 오는데,
64세부터는 이제 또 30년 동안 90살까지, 93세까지는 수운이 오는데 이 수운은 어떻게 돼요? 너무 늦게 오죠. 그러니까 운이 와도 나이를 잘 보셔야 돼요. 나이대를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70대, 80대, 90살 때 나한테 필요한 인성이 온다는 거는 젊었을 때 꼭 필요할 때 오는 것보다는 너무 늦게 오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지금 대운에서 아쉬운 거는 수기운이 좀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주 분석을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대운을 일단 훑어보고 세운이나 월운 같은 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 신해열에서 이 신이 시옷이니까 금이고 그 다음에 요 해는 희응이니까 토, 열은 이게 리얼이에요, 리얼. 이응이 아니고 리얼. 그러니까 화예요, 화. 화생 토, 토생 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발음 모양은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음양은 이제 짝수 홀수로 대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남자니까 홀수 한 자에다가 짝수 두 자면 이제 조합이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 짝수로만 돼 있죠. 요렇게. 요런 경우는 음양 오행이 깨졌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수리를 보시면 14핵, 6핵, 10핵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래요. 선천수. 미리 나한테 주어진 숫자가 3개 있는데 요 선천수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요 후천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14수는 여기 부모 자리요. 부자리, 부. 여기 15수는 모 자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 보면은 지금 아버지 자리가, 여기서 아버지가 재죠, 재. 요 아버지가 아니고 재거든요. 재인데, 요 재가 이제 진축파라고 그래서 살로 보면은 조금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약하다. 여기에 또 어머니 자리인데 어머니 궁에서 파가 있죠. 자, 그럼 육친으로 보시면 여기서 어머니는 지금 없잖아요. 글씨에서. 지장간에도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덕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재는 이제 배우자도 되고 금전적인 거, 돈도 되는데 배우자 복을 보면은 배우자가 지금 막 처음에 설명 말씀드렸죠. 요 재가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으면 여기 배우자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진축파가 되고 나란히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 이런 경우는.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재는 이렇게 있는데 일하는 운이 없죠. 일하는 운이 화인데 없잖아요. 여기 지금. 물론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젊었을 때는 왔는데 한참 지금 이 사람이 41살인데 이 지금 이제 신대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또 금만 있으니까 이 관만 강하죠. 그래서 특히 조심하다 이때 건강 조심하고 사건 사고 구설수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재운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자, 결과인 재는 있는데 과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돈이 생길 수가 없죠. 일을 해야지 결과가 돈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이 식신상관운이 없으니까 일을 제대로 않고 요 재만 있다는 거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꽁꼬를 많이 바랄 수 있다. 혹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로또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우리가 이제 자연 이치를 봤을 때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둬들일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어떤 결과만을 기다리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조금 욕심쟁이죠? 허무한 욕심. 그래서 재운도 안 좋고 부모 복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을 볼까요?
자식이 지금 이렇게 와요. 너무 강하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세 글자 이상이 넘어버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혼자 이거 자수성가하고 혼자 독립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름 같은 걸 이렇게 감정을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또 이름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한번 이제 감정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이름인데, 자, 여기서 발음 모양은 좋았고 음량이 안 맞았어요. 음량이 기본적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그럼 여기에 별표가 있는 적색 요거는 공망이라는 거예요, 공망. 깨진 독을 우리가 이걸 공망이라.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깨진 독 부분으로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반만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요거는 이제 본인 자리예요, 본인 자리. 요 자리가 본인 자리에 이렇게 공망이 있다는 거는 아주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즉, 평생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안 좋죠? 저건 어머니 자리 15회, 가정궁에 16회, 배우자의 24, 자식궁에 30. 이것도 또 공망이죠? 그 다음에 연인궁도 공망이고, 연인궁의 공망인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이미 나이가 많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요게 지금 문제야. 본인 자리하고 말년에, 노년에, 그리고 자식 자리의 공망이라는 건, 여기 지금 사주에서도 자식의 어떤 덕이 없다고 나오죠? 그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 수리가 잘못 뽑혔다는 거야. 사회생활은 이제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생활은 좀 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 관이 이렇게 많다는 건 직장, 변동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한 자리에 오래 있질 못하고, 자리를 못 잡는 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 직장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건데, 직장에 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거죠. 11에게 좋은 의미는 리더십 있고, 이제 뭐, 대를 잇는 거, 뭐, 그 다음에 어떤 발이 넓고, 오지랖. 그래서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직장이 이렇게 직장 전변이 이렇게 심하니까 이걸 또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길수인데. 아쉽죠? 그 배우자는 이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욕심 안 부리고 이제 모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좋은 장점이 조금 감소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제가 조금 안 좋게 박혀 있죠? 나란히 붙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처음에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정 부인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건 편제니까 잘못하면 또 애인을 또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좋은 장점이 조금 감소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요, 이게 16수가 이제 원래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자체는 다정다감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 수 있고, 다정다감한데, 그 다정다감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생활에서는. 왜? 그렇게 되면 쉽게 해서 나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귀가 얇아서 한 번은 꼭 당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본인 궁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41살인데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다는 거야. 이제는 41살이니까 좀 저 자리가 잡혀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나이가 됐는데도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른 감정을 이렇게 부탁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름에서 부족한 거를 기본적으로
화와 수를 이렇게 자원오행에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맞았는데 수리가 너무 안 좋고요. 즉 여기 있는 이 자원오행은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공사로 치면 지하실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서 기본을 잘 다진 상태까지는 좋았는데 그 위에 지상에서 나타난 건물의 모습이 조금 부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해열 씨의 이름을 감정을 해봤습니다. 자, 짧은 시간 이렇게 짧은 강의지만 이렇게 또 챙겨서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